구독자 여러분, 녹두의 조현상입니다. 자주 뵙습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왜냐면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 얼굴을 몽타주 같다 그랬더니 저를 너무 좀 아끼시는 구독자님께서 그 고운 얼굴을 왜 몽타주라 그러냐고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 본연의 얼굴 모습 그대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사과 같은 얼굴입니다. 사과는 사과인데 이제 저장돼 있다가 며칠 전에 나온 사과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후식으로 먹을 사과를 구하러 마트에를 갔더니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만은 한 서쿨에 10,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저장 사과인데 탄력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껍질을 벗겨 보니까 군데군데 검버섯처럼 빵구가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꺼먹꺼먹꺼먹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사과 같은 얼굴입니다. 재미있습니다. 어제 햇살을 받으면서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뽕잎을 좀 따다가 좀 이제 뽕잎이 굉장히 고소하죠. 뽕잎을 좀 데쳐서 나무를 해먹기 위해서 이제 산을 갔습니다만은 그 사이에도 얼굴이 굉장히 탔습니다. 좀 지금도 화끈화끈 하거든요. 요새 햇살이 굉장히 따가운 것 같습니다. 뽕잎을 열심히 먹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쪽으로 이렇게 실을 뽑아서 고치를 털 정도 안 됩니다. 고치를 못 틉니다. 아직까지 뽕잎을 더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서론이 길었지만 재미있었죠. 뭐라고 할까요? 조금 약간 짜증나는 듯한 느낌이 드셨을 때는 녹제 TV를 틀면은 바로 웃음이 나오죠. 재미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요즘 뭐 산에 가야 별다른 뭐 보이질 않죠. 뭐 특별히 보일 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4월의 난관리도 지난번에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새는 이제 굉장히 웃자라는 시기죠. 지난해에 미처 다 성장을 시키지 못하고 아니면 벌브를 튼실하게 여물지 못하고 가을을 맞았던 난들이 지금은 그마저 발부에 부족했던 영양분을 충분하게 섭취하면서 잎이 다 자란 것 같았지만 사실은 속에 있는 입장을 더 막 올려내죠.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탁 나서 보면은 그 싱싱했던 잎이 갑자기 병든 닭처럼 빼까닥 이렇게 누워있기도 하고요. 놔두게 되면 굳어서 작품성을 굉장히 버리게 되죠. 그래서 매일 그걸 점검하면서 철사 같은 것을 이용해서 세워서 고정을 딱 해서 한 일주일 정도만 두어도 이게 이제 경화가 되면 고정이 됩니다.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만 철사로 잘 고정을 해두면 어느 정도 이제 신화가 성장이 마무리가 되면 딱 그 자태가 고정이 되죠. 지금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품종의 난이라 할지라도 작품성을 좀 잃게 되죠. 같은 값에 같은 품종의 난을 뭐 사거나 팔거나 할 때도 그 잎 하나의 그 자태가 굉장히 가격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난을 우리가 기르는 목적이 제가 반려식물이라고 늘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3가지의 장점이 있어서 난을 기른다. 환금성, 또 생산성, 또 영속성 이런 것 때문에 기르기 때문에 제가 영속성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반려식물과 이제 직결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계속해서 난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또 생산성과 더불어서 환금성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금전적인 가치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난잎 하나하나의 자태를 만들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과연 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화가 표토를 뚫고 올라오는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무엇을 주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간혹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사실은 지금 시기에 비료를 주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싶습니다. 조금 참으셨다가 지금 비료를 주게 되면 오히려 충분하게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브만 돼지처럼 뚱뚱해져 버리고 키는 못 자라고 짱딸만하게 이렇게 어떤 그 생리 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히 활력제 정도만 시비하시고 5월 초순 정도에 어느 정도의 잎들이 이제 표토 밖으로 나와서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신화가 그때 비로소 질소인산 칼륨에 들어있는 비료 이것을 시비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희 배양 방식은 그렇습니다. 지금 신화가 이제 표토 밖으로 막 나오기 시작한 상태에서 비료를 과다하게 투여하는 것은 아직까지 소화기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마구 막 소갈비, 돼지갈비 이런 거 좀 비유가 잘못됐나요? 하여튼 과도한 비료는 오히려 생리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제 살균제나 살충제를 치는 시기와 물을 주는 시기, 이제 비료를 주는 시기, 이것도 이제 한 2년 전쯤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살충제와 살균제는 약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주기 하루 전날쯤에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표토가 어느 정도 마르고 물기 수분이 없을 때 충분히 젖도록 해 주어야 그 안에 수분을 필요로 하는 세균이나 이런 벌레들이, 진해물들이 허겁지겁 물 마듯이 약을 먹고 이렇게 되죠. 비료는 이제 반대죠. 비료 같은 경우는 여차하면 과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을 주고 난 후에 주는 것이 좋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을 잔뜩 먹였는데 그 비료를 주면 효과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밥을 배부르게 잔뜩 먹었는데 딸아이가 홍삼 그 차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이거 건강에 좋은데 드세요. 배는 부르지만 딸아이가 가져온 홍삼차 한 잔 걸쭉하게 마시면 효과가 없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 잎면에 물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비료를 주게 돼도 그 비료는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물의 수박을 뚫고 난잎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흡수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난이 그것을 다 먹는데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100% 흡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을 주기 전에 바짝 말랐을 때 비료를 주어서 과비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물을 준 후에 비료를 주어서 어느 정도 중화시키면서 비료가 좀 스며들긴 하지만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천천히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는 것이 과비를 막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4월에 난 관리는 지금은 제가 지금 이 정도면은 한 15,000룩스에서 17,000룩스가 됩니다. 한 11시까지 정도 이렇게 반사광을 주고 11시가 넘어가면 이제 한 겹 정도 더 얇은 차광을 해서 약 한 7,000에서 8,000룩스, 햇빛이 강할 때는 10,000룩스 정도, 이 정도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5월까지는 이렇게 유지할 생각이고요. 6월 정도 되어서 신화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햇빛이 더 자외선의 농도가 강해지게 되면 그때는 좀 더 차광을 해서 한 3,000에서 5,000룩스 이 정도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4월의 난관리는 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지난번에 종자목들과 놀아보기 2탄 몇 가지만 또 재미삼아 구독자 여러분들의 눈을 즐겁게 해드려야죠. 이 저장고에서 나온 사과 같은 얼굴만 보면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종자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많이 촉수도 번식이 되어 있고, 저도 이제 꽃을 한번 달아볼까 하고 기르고 있습니다만 온누리입니다. 온누리인데 지난해 합천에서 뭡니까 무명품 전시대회였죠? 지난해인가요? 올봄이죠. 올봄에 무명품 전시대회에서 여배품의 특별 대상을 받은 온누리에서 터진 그 중투가 대단히 이거 후레쉬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도 온누리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친구 신화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납니다. 저에게 그런 행운이 온누리를 지금 두 분을 기르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중투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뭐 기대하는 재미가 있고 또 기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온누리가 세력이 좋아서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애배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뭐 중투가 안 터지더라도 좋은 꽃을 달아서 멋지게 개화를 시켜보고자 지금 배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품종은
제가 예배하는 산반인데요. 설백색 산반이죠. 아주 좋습니다. 흰색으로. 그러면서 녹이 잎 끝까지 이렇게 찍혀 있어서 잎이 타질 않죠. 이런 품종이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의 사랑을 무지무지 받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처음에 이 친구가 이제 산채 촉인데요. 극황색 전면 산반이어서 꽤 주머니가 털렸는데 어느 정도 소멸이 되면서 그 당시 산채 때의 그 극황색 색감은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전면 산반으로 괜찮습니다. 이제 작품이 거의 되어 가고 있고 올해 한 두세 쪽 정도는 신화를 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의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올 가을쯤에는 전시장으로 한번 선을 보여드리러 내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른 품종들은 소개해 드릴 만한 그런 품종이 한 친구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이 친구입니다. 남산관 비스무리 생긴 난인데 남산관이 아니고 이 친구의 전진촉입니다. 지금 산채촉인데요. 산채촉에서 신화가 또 붙었네요. 깨끗한 전진촉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단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합니다. 육질도 대단하고 아직까지 미교화주기 때문에 끝마다 이렇게 일소현상으로 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난이어서 제 나름대로는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런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난실이 자꾸 이제 너무 깨끗하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난실에 더 많은 볼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죠?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이쪽부터 쭉 빨래를 삶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만년청도, 이 친구 재작년에 어떤 분께서 산채인께서 요만한 거를 야생에서 산채를 했다고 3만 호인데 3만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2년 만에 이렇게 컸습니다. 신화도 하나 붙었고요. 올해 또 붙었습니다. 좋네요. 만년청도 꽃이 지금 붙어 있죠. 목부작과 석부작. 요새 TV를 보니까 푸바오가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아이바오, 푸바오 그러면서 제가 이 인형 화분을 보면서 숨도 안 쉬고 들고 왔습니다. 화분집에서. 너무 귀엽죠? 이 친구는 2010년도에 석부작을 두 친구를 해 놓았는데 정말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목부작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아시다시피 풍란이죠. 흔히 말하는 대엽 풍란입니다만은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풍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도 풍란이라고 하면은 어감이 안 맞는다. 나도 풍란 이렇게 해야 맞는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이제 풍란은 되게 이제 이 친구를 풍란이라 그러고 원래 이제 이걸 대엽 풍란 그러는데 같은 난과 식물이기 때문에 같은 착색난이기 때문에 나도 풍란이라고 불러줘라 해서 나도 풍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풍란 이것은 이제 어감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같은 데를 가면은 나도 밤나무가 있고 너도 밤나무가 있고 밤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 이렇게 해야 맞는다. 토막상식입니다. 작품들 괜찮죠? 석곡을 키우는 나무도 있습니다. 석곡을 키우는 참나무. 예쁘네요. 그렇죠? 제 난실에는 출란 외에도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일단은 이 친구들이 이제 잠시 후에 5월경부터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이 난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아름다운 향이 마구마구 진동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쪽은 이제 제2 배양실인데 미래를 위한 차세대 종자목들을 길러내기 위한 유아 배양실이 되겠습니다.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소개를 마치고요. 일단은 오늘은 햇살이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이쪽에 한 겹 더 차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월에 따사로운 햇살을 받아서 구독자님들 난실에서도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마구마구 자라주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뽕잎을 열심히 먹지만 아직까지 누에고치를 틀지 못한 녹지였습니다.